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 정치의 가장 핫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논의합니다. 오늘은 작년에 사망한 병사 최수근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의 이미지와 국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석, 전 국방부 관계자 신범철, 전 해병대 사단장 임성근이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행동이며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는 항상 신뢰 상실과 공공의 불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공공에 대해 책임지고 투명해야 합니다. 증언 거부는 국민의 눈앞에서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오늘의 비디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21일 최상병 특검법에 관한 국회 법사위의 입법청문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주요 증인인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을 포함한 이들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는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긴장을 지속시켰습니다. 야당은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압박을 가한 배우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오늘 청문회에서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석, 전 국방부 관계자 신범철, 전 해병대 사단장 임성근 등 많은 고위 전직 관리들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최악의 결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증언 거부가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기소 또는 형사소추 위험이 있거나 유죄 판결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행동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문회는 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입니다. 정치에서는 대중 앞에서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며 증언 거부는 그들을 대중의 눈에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조직하면서 이 상황을 판결자 역할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눈앞에서 거짓말쟁이를 때리는 것은 대중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거부나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증인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면 비록 불성실하다고 볼 수 있지만 최소한 거짓말쟁이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언 거부라는 키워드가 모든 뉴스에 퍼지면서 최상병 사건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들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관련 이미지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들의 자백과도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관점에서 이것은 행운입니다. 과거에는 증언 거부가 탄핵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조윤선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종섭의 정신적 붕괴를 야기한 중요한 요소는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입니다. 박 의원은 해병대 사단장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이 임성근을 보호하는 이유에 대해 놀라워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은 임성근의 정신을 무너뜨렸고 그는 왜 대통령이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전례 없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고 탄핵 준비가 진행 중이죠. 윤석열 정부를 제거하기 위해 22대 국회 민주당은 수사에 집중하고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사단장 처벌 문제에 대해 화를 내며 수사팀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자료를 회수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권한 남용으로 간주되었는데요.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많은 전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권한남용으로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은 권한남용의 공소시효가 7년이며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들은 공범으로 간주되어 미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의원은 11년 전 수사 압력을 고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수사 압력을 가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병대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367건의 전화와 메시지가 공개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특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현 의원도 윤석열이 모든 문제의 중심이므로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 윤석열의 탄핵이 철저히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청래 의원의 강경한 태도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정청래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 등 증언을 거부한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방부 비서를 즉시방에서 나가도록 요구하며 대중에게 만족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청문회가 사망한 이들의 가족과 적절한 처벌을 원하는 대중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병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되었습니다. 정 의원은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를 방해하고 압력을 가한 사람들은 드러나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상병의 일주기인 다음 달 19일 이전에 최상병 사건 특별수사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서 14일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과 함께 청문회 개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청문회가 취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2대 국회는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심층적인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증인과 참여자를 소환하여 증언을 받을 계획이죠. 그는 진실에 대한 가족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정 의원은 증인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때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는 증인이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하면 국회가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증죄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조항도 제시하며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증인의 증언 거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과 강하게 대치했는데요. 그는 전 장관에게 증언을 거부할 것인지 물었고 전 장관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 때문에 거부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에게 침묵하라고 말하고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전 장관이 법을 계속 언급하자 정 의원은 그에게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3번의 질문 끝에 전 장관은 예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관련된 관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의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직 관리들의 증언 거부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앞으로도 매스컴에서 뜨거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언급된 압박과 불법 개입에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공공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지도자들로부터 정직함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리,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공공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정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번 청문회의 전개와 그 영향력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공공의 관심과 압력으로 우리는 국가의 정치 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다른 중요한 정치 사건들에 대해 논의할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